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화학과 권태혁 교수님 실험실에서 어, 석박 통합과정생으로 있는 이채연이고요. 먼저 이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과 실험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를 합성을 하고 있고요. 이 합성한 다이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필드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리듐 포토센시타이저를 이용을 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고 마이토콘드리아 산화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을 이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쓸 수 있는 생체 에너지 형태인 ATP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이제 파워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컨버전 과정 이외에도 세포 사멸이나 레독스 시그널링, 그리고 칼슘 메타볼리즘과 같은 이런 세포 내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 컨버전, 특히 이 에너지 컨버전 과정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자 전이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 분자에 제 전자를 넘겨주게 되면 굉장히 강한 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 활성산소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종은 세포 안에서 이제 레독스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몰레큘러서도 작용을 하지만 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그리고 노화나 아니면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메타볼릭 디스오더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ROS 농도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세포 사멸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이미지는 이제 이 빨간색 네모칸 안에 선택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이미지인데요. 네모칸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동그랗게 에이포토틱한 세포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이제 세포가 죽는 것은 특별히 엄청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ROS가 뭐 DNA라든지 리피드, 프로틴들의 옥시데이션을 일으키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뭐 사이토크롬 C라든지 프로에이포틱한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세포 사멸에 죽는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바이오몰레큘들의 산화가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에포토시스로 이어지는지, 어떤 단백질이 산화되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세포가 죽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밝혀진 연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가 실제로 어떤 단백질들을 산화시키고 이 단백질들의 어떤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야기시켜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화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포토센시타이저라는 분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포토센시타이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산소를 빛을 받아서 활성산소종으로 이제 강하게 변환시켜주는 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포토센시타이저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토센시타이저를 저희가 원하는 특정한 세포 소기관에 이제 박아 넣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세포 소기관에서만 이제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빛을 주는 시점에서만 이 ROS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토센시타이저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용한 이제 사이클로메탈레이피드 이리듐 컴플렉스를 소개해드리면 이 이리듐 컴플렉스는 저희는 이제 NN 리간드 하나, 그다음에 NC 리간드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컴플렉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이리듐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그 이리듐이라는 이제 무거운 헤비 메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뜬 전자가 이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통해서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이제 넘어가는 효율이 굉장히 좋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에서 떨어지는 이제 인광이기 때문에 이 엑시톤이 굉장히 다른 형광다이에 비해서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 분자들과 에너지 트랜스퍼 그리고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ROS를 형성할 수 있는 찬스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리듐 컴플렉스가 이제 여러 가지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옥타이드랄 구조를 가지는 이런 종류의 이리듐 컴플렉스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자 안정성과 이제 광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NC 리간드와 NL 리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포필릭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리듐 컴플렉스는 이제 포지티브한 차지로 대전되어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차지로 대전되어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타깃하기에 이제 리포필릭 카타이닉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리듐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분자를 디자인하고 합성을 했는데요. 이 IROA라는 분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 에너지 어셉터로서 사용된 이리듐 컴플렉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도너로서 사용된 강한 형광 다이로 알려진 아세단 다이입니다. 이 아세단 다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350나노미터에서 410나노미터까지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만큼 이제 흡수를 하는데요. 45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까지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광을 합니다. 이 발광하는 이 포톤들은 근데 마침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리듐 컴플렉스의 흑광 영역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자 내에서 이 에너지 도너로서 개발된 이제 아세단 다이에서부터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로 이제 분자 내 에너지 트랜스퍼, 인트라모lecular 에너지 트랜스퍼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로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ROS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ROS를 증폭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주변 환경을 탐침할 수 있는 프로브로서도 이제 디자인이 된 결과인데요. 특히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 주변에 비스코시티라든지 아니면 폴라리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미징 플러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ROA라는 분자는 일반적인 솔벤트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리간드를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드로포빅한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어셉터로 사용된 이리듐 컴플렉스의 리간드가 모두 하이드로포빅하고 이 둘 사이를 하이드로필릭한 링커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히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에서는 이 하이드로필릭한 물 환경에서 이 두 개의 하이드로포빅한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도너에서 에너지 어셉터까지 인트라모lecular 에너지 트랜스퍼가 매우 높은 효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흡수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이리듐 컴플렉스가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이제 ROS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IROA에서 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실제로 잘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싱글 옥시젠이나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같은 ROS가 더 많이 생성되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메인 컴포넌트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IROC와 컴파운드 4를 이제 컨트롤 몰레큘러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물질의 포토피지컬 프로퍼티와 ROS 제너레이션 에세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업접션의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IROA는 이제 IROC와 컴파운드 4의 스펙트럼을 합친 것만큼과 일치하는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IROA의 두 가지 컴포넌트가 각각 독립적으로 빛을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적인 부분은 이제 450나노미터에서 55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 컴파운드 4의 강한 발광이 똑같은 구조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ROA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팬칭되면서 동시에 이리듐 컴플렉스의 발광은 이만큼 상승하는 것을 IROC에 비해서 이만큼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컴파운드 4에 해당하는 이 아세단 다이에 이제 발광한 포톤들이 이제 이리듐 컴플렉스로 흡수되어 이제 이쪽의 발광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ROA 내부적으로 이제 인트라모lecular 에너지 트랜스퍼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IROC나 이제 컴파운드 4에 대비해서 싱글레 옥시젠과 슈퍼옥사이드 레디칼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에세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IROA가 실제로 세포 내부에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지 하는 실험을 이제 크로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 IROA의 시그널과 이제 마이토트래커 딥 레드 시그널이 이제 잘 겹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IROA가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마이토콘드리아를 타깃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실제로 어떤 내부 구조에 이리듐 OA, IROA가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제공을 한 에어리 스캔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IROA와 이제 마이토트래커 딥 레드가의 시그널이 얼마만큼 잘 프로컬라이제이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마이토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타깃하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ROA와 마이토 트래커의 시그널이 굉장히 잘 겹치고 동시에 크리스탈 구조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로부터 이제 저희 IROA가 이너 멤브레인 그리고 아우터 멤브레인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GFP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발현을 시켜서 또 마찬가지로 포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IROA 시그널이 EGFP의 시그널을 이제 감싸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제 정말로 이 IROA가 마이토콘드리아 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IROA가 마이토콘드리아 막에 위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ROS를 잘 생성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잘 알려진 ROS 센서인 DCFH-DA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DCFH-DA는 이제 ROS에 반응해서 이제 DCF의 형태로 나가겠고 강한 형광 시그널을 띠게 되는데요. IROA와 빛이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강한 형광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빛이 있는 조건에서 이제 빛이 없는 조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세포 독성이 어떤 형태의 세포 사멸인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필 마이오다이드와 이제 아넥신 5를 이용한 에포토시스 어세이를 통해서 이 IROA와 빛이 있는 익스페리멘탈 컨디션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에포토틱한 세포들이 이제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IROA의 포토센시타이제이션에 의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막에서 ROS를 생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산화되면서 세포 사멸로 이어지는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이 어떤 단백질들이 산화가 되고 어떤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IROA 분자를 가지고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마이토콘드리아의 비스코시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IROA의 분자 구조에서 이 이리듐 컴플렉스는 3개의 리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닐퀴놀린 리간드 2개, 그다음 바이피리딘 리간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덴티티 리간드들은 비스코시티가 낮은 환경에서 약간씩 이렇게 뒤틀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토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로테이셔널 스테이트나 이제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들뜬 전자가 이제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낮은 환경에서는 이 이리듐 물질이 인광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마이크로세크 이하의 굉장히 비교적 적은 발광 효율을 가지고 발광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리간드가 굉장히 비스코시티가 높은 솔벤트 환경에서는 이 디스토션이 굉장히 제한되면서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나 아니면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가 막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라이프 타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올과 글라이세롤을 가지고 비스코시티 레벨을 조절을 하면서 실제로 이 IROA의 라이프 타임이 증가를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비스코시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IROA의 라이프 타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산화되었을 때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 주변부의 비스코시티가 상승하는지를 저희가 라이프타임 이미징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헬라세포에 이제 IROA를 트릿하고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전과 준 후에 이제 IROA의 평균 라이프타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전에는 이제 866 나노세크에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는 915 나노세크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라이프타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주변 환경의 비스코시티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주변에 특히 막 주변의 비스코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와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아이언이라든지 메타볼라이트들의 리액션 레이트 그리고 디퓨전 레이트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주변의 비스코시티 상승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난 2016년에서 우리 연구실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이리듐 포토센시타이저에 의한 이제 활성산소 생성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프로틴들을 이런 식으로 크로스링킹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IRO에서도 같은 크로스링킹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면 이 마이토콘드리아 막 주변에서 이제 주변 프로틴들의 어그리게이트가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변 환경의 비스코시티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BSA를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솔벤트의 비스코시티, 그다음에 이 IRO의 라이프타임이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틴 크로스링킹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EGFP를 네 가지 서로 다른 세포 소기관에 먼저 발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와의 컨택이 잦은 이제 ER이라든지 파록시존,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택이 비교적 적은 이제 뉴클레우스에 EGFP를 발현해 놓고 IROA를 트릿했을 때, 트릿하고 이제 빛을 줘서 산화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이 EGFP가 얼마나 많이 산화되는지, 얼마나 많이 산화돼서 이제 크로스링킹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안에 있는 EGFP를 이제 웨스턴 블라스로 확인을 하면서 원래 나오는 피크로부터 더 분자량이 높은 부분에서 크로스링킹 밴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는 조건이 이제 오른쪽 밴드고요. 빛을 주지 않은 조건이 이제 왼쪽 밴드인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 이제 빛을 준 조건에서 EGFP가 서로 다른 단백질들과 굉장히 많이 크로스링킹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와 잘 컨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ER과 퍼록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크로스링킹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클레우스에서는 거의 크로스링킹 밴드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이 IROA의 포토센시타이제이션에 의해서 이제 프로틴들이 크로스링킹 되고 프로틴 어그리게이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의 비스코시티가 국지적으로 이제 높아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디폴라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을 이 IROA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반적인 피지올로지컬 컨디션, 특히 이제 막 같은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 차지로 이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폴라리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OA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포빅한 두 부분이 서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면서 이 굉장히 강하게 에너지 트랜스퍼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받으면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주변 환경의 폴라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도너와 에너지 어셉터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에너지 트랜스퍼 효율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도너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포톤들이 이 이리듐 컴플렉스가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도너의 발광과 그다음에 에너지 어셉터의 발광을 비교하면서 이제 주변 환경에 있는 폴라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IR5의 발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물 환경에서는 이 폴라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어셉터에 570 나노미터에서 나오는 발광이 인광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450 나노미터에서 나오는 에너지 도너의 형광은 이제 메탄올 환경에서 비교적 폴라리티가 낮은 메탄올 환경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0 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형광과 570 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인광의 비율을 가지고 이 폴라리티 이미징을 진행할 수가, 레이시오메트리 이미징 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세포는 이제 570 나노미터의 빛이 발광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런 보라색으로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된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빛을 주기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들이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빛을 주고 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들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리얼타임 이미징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과 이제 노란색 마이토콘드리아들은 아직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건강한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들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제 손상되면서 이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된 마이토콘드리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초에서 빛을 줌에 따라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색깔이 이런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실제로 어떤 단백질의 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확인하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IR5A의 이제 활성산소종 생성이 주변에 있는 단백질의 메사이오닌을 산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단백질들 중에서 이제 산화된 메사이오닌이 산화되어 있는 프로테옴을 검출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 많이 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ER과 마이토콘드리아와 컨택하고 있는 라이소점, 엔도점, 프록시점 같은 비시클에서도 많이 산화가 되는 반면에 뉴클레우스에 있는 단백질들은 비교적 적게 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채널과 트랜스로케이즈, 그리고 VDEC이라든지 SLC25 패밀리, 그리고 옥스포스 컴플렉스에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많이 산화되어 있는 것을 검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옥스포스 컴플렉스의 산화와 이제 채널, 트랜스로케이즈의 산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메커니즘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VDEC이나 VDEC1, 그리고 VDEC3, SLC25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이온과 이제 메타볼라이트들의 이제 매트릭스, IMS, 마이토콘드리아 외부의 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밸런스를 조절하는 채널 그리고 트랜스로케이즈 단백질인데요. 이런 단백질들이 산화가 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아이온과 이제 메타볼라이트들의 밸런스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또 옥스포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TP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프로톤 펌핑을 통해서 프로톤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옥스포스 컴플렉스가 실질적으로 산화가 되어 이제 멀펑션이 생겼다면 이 프로톤을 이제 바깥으로 펌핑하지 못하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온과 메타볼라이트들의 임밸런스 그리고 이런 옥스포스 컴플렉스의 산화에 의한 것 때문에 이런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프로테이즈와 이제 프로테인 퀄리티 컨트롤에 관련이 있는 단백질들, ER과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산화가 되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어떤 손상된 단백질들이 이제 처리되는데 이제 좀 장애가 걸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거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매트릭스에 또 EGFP를 발현시켜 놓고 실제로 이 IR5A를 통해서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이 매트릭스의 모폴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빛을 주자마자 거의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이토콘드리아들이 이제 동그랗게 이제 스웰링이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을 했고, 스웰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션,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의 퓨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션과 퓨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뭐 특이적으로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 피션과 퓨전 과정은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미스폴딩된 단백질이라든지 손상된 바이오몰레큘들이 쌓였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손상된 바이오몰레큘들이 많이 축적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의 스웰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내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외막이 터지고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C와 같은 프로에포토틱한 시그널들이 이제 바깥으로 방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스웰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포에 에포토시스가 일어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옥스포스 컴플렉스의 산화와 그다음에 VDEC, 그리고 ATM1과 같은 단백질들의 산화가 이제 매트릭스의 안쪽으로 이제 칼슘 2 플러스 아이온의 이제 농도 상승을 이야기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MPTP 오프닝을 통한 이제 주변에 있는 물로부터 오스모시스에 의해서 이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가 부풀어 오르고 그에 따라서 프로에포토틱한 시그널이 방출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IR5A를 이용한 이제 포토센시타이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빛을 주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ROS를 강하게 생성을 했을 때 이 ROS가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을 크로스링킹 시키고 산화를 시키는데요. 먼저 프로틴 크로스링킹에 의해서 주변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마이크로비스코시티가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변부에 있는 아이온 그리고 메타볼라이트들의
리액션 레이트, 그리고 디퓨전 레이트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세포 사멸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옥스포스 컴플렉스라든지 이제 채널, 트랜스로케이즈들이 산화가 되면서 칼슘이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디폴라라이제이션, ATP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가 스웰링 되어 이제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이런 세포 사멸 메커니즘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그 연구에 이제 연구를 지도해 주신 저희 권태욱 교수님과 랩 멤버들, 그리고 프로틴의 모디피케이션 부분을 담당해 준 정승영, 나머지 코워커들, 그리고 서정공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